그런 우여곡절 끝에 독립운동을 마무리하고 그 중간에 그 신의주 감옥에 체포되고 나서 나오고 나서는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의 탄압이 정말 극악하게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뭔가 국내에서 이름 좀 내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친일파로 몰리는 그러니까 친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게 억압을 하고 막 잡아가서 고문하고 막 협박하고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이른바 민족주의자들 우리가 아는 인천 김성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 친일로 가게 되는 게 엄청난 강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일을 안 하려면 그냥 입도 뻥끗 안 나고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수밖에 없었어. 경성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명함 좀 내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친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조봉암 선생은 아예 그냥 아무 활동을 안 해요. 강화도로 내려가서 무슨 정미소 사업 같은 거 이렇게 강화도에 아는 지인들 워낙 이제 또 네트워크가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 지인들 도움을 받아갖고 뭐 정미소 사업 같은 거를 해서 그냥 겨우 이렇게 호구지책으로 먹고 사는 정도로 요때도 뭐 돈을 엄청 벌었다는 등 막 그런 공격을 나중에 받게 되죠.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호구지책으로 먹고 사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조봉암 선생이 그 예비검속이라고 해서 그 해방되기 직전에 일제가 이제 완전히 그 끝까지 가가지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싹 다 잡아들인 거야. 예비검속에 잡혀갖고 서대문형무소에 잡혀가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잡혀 있다가 거기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서대문형무소 문을 열고 조봉암 선생을 딱 보고 와락 안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몽양 여운형 선생이죠. 여운형 선생이 서대문형무소 열어줘라 라고 이제 딱 협상을 그 총독부랑 하고 문 딱 열고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조봉암 선생이 있어요. 이거 죽산 이러면서 반가워갖고 안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풀려 나왔는데 또 놀랍게도 조봉암 선생은 바로 또 뭐 해방 이렇게 그 당시에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거에 합류하지 않고 다시 강화도로 돌아갑니다. 강화도로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있어요. 활동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해방 이후에 돌아오고 나서 그 석방 이후에 독립운동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새 나라 만드는데 뭐 정치하겠다고 나서느냐 그러면서 약간 이제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공산당이 다시 수면 위에 등장했고 막 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 내부에서 조봉암의 어떤 평생의 처음엔 원래 동지였는데 평생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박헌영이 조봉암을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조봉암이 다시 등장해서 뭐 할까봐.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런 이유들, 뭐 김희옥 스캔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돈 유용한 일도 좀 있었고, 왜냐면 상해에서 독립운동 할 때 뭐 수입이 없으니까, 그 활동가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갖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런 걸 가지고 막 조봉암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근데 너는 잘했냐? 그러면서 이제 반박하면서 박헌영을 비판하는 그런 편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언론에 노출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1946년 해방되고 1년쯤 지났죠. 5월 7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당시에도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4개 언론,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서울에서 나오는 4개 언론에 이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 나오는 조봉암의 편지가 대서특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건이 전 국민에게 쫙 알려지면서 그래 일제시대에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공산당 활동하던. 근데 박헌영하고 싸운다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조봉암이 당시 미군정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미군 방첩대가 일제시대에 뭐 독립운동하고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들 뭐 감시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미군 방첩대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편지, 이걸 이제 박헌영한테 전달하려고 했겠죠. 그 편지가 압수가 된 거야. 미군정이 압수가 됐고, 그 나중에 돌려주기로 해서 그냥 참고 자료고 나중에 돌려줄 거라고 해서 돌려주겠거니 했는데 그 압수한 자료를 언론에 싹 흘린 거죠.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공산당을 분열시키려고 한 거지. 이거 좋은 거리가 생긴 거죠. 이 거물 공산당 둘이 싸우네? 이러면서 이제 분열시키려고 이걸 언론에 딱 흘려서 조봉암 선생이 이 편지에서 보면 박헌영 너는 뭘 잘했냐. 너 너무 지나치게 좌경적으로. 그 당시에 박헌영은 뭐냐면 미군정도 부정하고 미군정과 거의 이렇게 혁명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파업이나 폭동을 선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런 게 지나치게 좌경 노선 아니냐. 지금은 일단 나라를 세우는 게 우선인데 자꾸 그렇게 혼란만 일으키느냐. 그리고 인사도 너무 네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 박헌영파만 너무 이렇게 주요 보직에 놓고 무원칙하게 인사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좀 중앙파, 이게 박헌영파가 아닌 반중앙파에 대해서도 일종의 좀 포용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언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박헌영을 비판한 내용이 신문에 쫙 보도가 되면서 아주 유명한 조봉암과 박헌영이 다시 언론에서 유명하게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비판 4가지, 아까 말한 공금 유용 사건, 김희옥 사건, 상해에서 강도 사건, 뭐 취록 후 부자로 살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을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반성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946년
한 달쯤 지났죠. 6월 23일에 인천에서 좌우이 같이 하는 좌우 합작 운동을 하는 몽양 여운형 측에서 주최한 집회가 있었어요. 몽양 선생이 또 워낙 연설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여운형도 있고 그 유명한 밀양 사람 김원봉, 약산 김원봉도 이때 같이 연설을 했다는 거야. 인천에 와서.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조봉암이 나는 더 이상 공산당 안 한다. 나는 공산당에서 전향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서가 이 집회장에서 현장에서 막 뿌려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연설 듣다 말고 막 갑자기 이렇게 주의가 분산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몽양 선생 측에서 특히 이제 그 인민당, 몽양 선생이 근로인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거든요. 그 인민당계에서는 죽산을 굉장히 이렇게 싫어했어요. 배신자로 보고 저 녀석 말이야 우리 집회 방해하고 이 집회 장소를 자기 그 신상 그 알리는 그걸로 기회로 활용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전향서에 보면 죽산 선생이 주장한 건 비공산 정부를 세우자. 아무리 봐도 공산당은 이제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그리고 나서 스탈린, 이때는 이미 스탈린 시절이에요. 조봉암이 처음에 볼셰비즘을 받아들였을 때는 레닌 시절이었어요. 레닌이나 트로츠키의 어떤 그 공산주의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건전하고 보편적인 사회혁명 이념이었는데 스탈린으로 넘어가면서 2차 대전 때 이미 스탈린이 집권하고 엄청나게 숙청하고 그런 걸 우리가 다 봤단 말이야. 전 세계가 다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건 아닌 것 같다. 스탈린 하는 거 보니까 볼셰비즘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비공산 정부를 세우자. 이미 한 20년 지났고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아닌 비공산 정부를 세우자. 뭐 조선인들은 보니까 내가 와서 보니까 조선인들은 공산당 되기를 싫어한다. 공산당 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아메리카를 비롯한 연합국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그러면서 민족 전체의 자유생활이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당은 굉장히 리버럴한 정당이었어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되게 리버럴한 정당이었어요. 민족 전체의 자유생활이 보장돼야 되고 노동계급의 독재 그리고 자본계급의 전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게 조봉암이 전향서에서 밝힌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봉암의 이념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너무 급작스럽고 돌출적인 전향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좌익 내에서는 완전 배신자. 이놈 봐라. 완전히 배신자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박헌혁뿐만 아니라 여운형계 안에서도 일종의 배신자로 찍히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또 참 역설적인데 좌익 내에서 배신자로 찍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엄혹한 그 죽음의 문턱이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6.25 때. 이 때문에 여운형도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조봉암을 껴주지 못하게 되고 좌익 분열을 위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연구자들은 아마 이게 그때 미군정에 체포됐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미군정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미군정의 공작이 있었던 게 아닌가, 미군정과 협의하에 한 게 아닌가라고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추정을 해요. 그 당시에 봤을 때 미군정의 정책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지. 우리나라를 위해서.